교화 끝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 구조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배운 다시 한번 리핏 좀 해볼까요? 대륙 이동설, 그리고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저 확장설. 특히 해저 확장설의 증거 중에서 변환 단층. 요게 이제 완전 쐐기를 박은 거였어요. 이것들 덕분에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판 구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 구조론이라는 거는 저 세 개 덕분에 나온 이론이에요. 판 구조론은 지구 표면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한 판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렇게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면서 판 경계 부근에서 서로 다른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뭔가 어긋나겠죠? 그러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판 구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말하는 판이란 도대체 뭐냐? 판은 지금 요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그림인데, 우리 땅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바로 지각이죠. 맨 위에 땅이 이제 지각이 있고요. 좀 더 지각보다 아래에는 멘틀이 있죠, 멘틀. 이 멘틀이 약 2,900km까지, 지하 2,900km까지가 다 멘틀입니다. 그리고 이 멘틀 아래는 이제 핵이 있어요. 자, 요렇게 우리 지구가 이제 지구 아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대륙 쪽은 우리가 대륙지각이라고 부르고요. 해양 쪽은 해양지각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랬을 때 지각 아래 멘틀 포함해서 약 100km 정도까지, 이 100km 정도까지는 굉장히 단단한 암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암석권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암석권, 이 지구는 동그라니까 암석권은 이렇게 동그랗게 다 있겠죠.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이제 암석권인 거죠. 근데 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석권이 조각조각 쪼개져 있으면 그게 바로 판이에요. 즉 암석권은 곧 판이 되는 거죠. 암석권을 쪼개놓으면 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약 100km까지를 우리가 판 또는 암석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 여기 보면은 상부 멘틀이 400km까지죠. 거기서 일부예요. 일부 100km까지니까 그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합하면 그게 바로 판 또는 암석권이 된다. 이랬을 때 대륙 지각 쪽에 있는 판은 우리가 대륙판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색깔로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 대륙 지각 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판은 우리가 대륙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반면에 해양 지각 쪽에 있는 판은 해양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좀 더 무거워요. 여기서 무겁다는 말은 밀도가 크다는 말이에요. 얘가 밀도가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구성하고 있는 암석 자체가 밀도가 큰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좀 얘기해주자면 얘는 현무암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륙판 같은 경우는 화강암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강암질이라고 하는데 이때 현무암질이 좀 더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해양판이 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좀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구에서 섭입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 아무튼 해양판과 대륙판까지 봤고요. 근데 그 아래 이제 100km 아래에 가면은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100km까지는 단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100km 아래로 가면요, 여기는 굉장히 반대예요. 단단한 거에 반대는 연약한 거죠. 여긴 연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땅 속으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조금 온도가 올라가죠. 여기는 굉장히 온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온도가 높은데 완전히 모든 암석을 다 녹일 만큼 온도가 높진 않고 되게 애매하게 부분 이렇게 녹이고 있습니다. 부분 이렇게 암석이 녹아 있는데, 완전히 녹아야 우리가 액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 녹은 거는 액체는 아니고 고체예요. 고체인데 살짝 부분 녹아 있다 보니까 마치 젤리처럼 살짝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살짝 녹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이 생기는 건 다름없죠. 녹았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서 살짝 얘네가 움직여요. 그래서 멘틀이 살짝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약하다, 단단하지 않고 살짝 움직이고 물렁물렁해서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연약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연약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분 용융되어 있다라고 부릅니다. 살짝 녹아 있는 걸 부분 용융이라 해요. 그리고 여기를 유동성이 있는 고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고체는 고체인데 살짝 움직이니까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판의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륙판과 해양판의 비교는 요 아래다 표에다가 또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인증샷 찍고요. 자, 플리커스 퀴즈 나갑니다. 끝장이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무려 오후 10시 40분입니다. 오후, 밤. 현재 잠을 못 자고 여러분들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까 본 이런 판들은 판의 경계에서 아까 처음에 판구조론 얘기할 때 말했듯이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이 서로 다른 속도와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판의 경계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그걸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불러요. 그 발산형 경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대류가 상승하다가 지각을 만나면 이제 양옆으로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양옆으로 이동하는 이 멘틀의 움직임, 즉 연약권의 멘틀이죠. 연약권 멘틀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위에 있는 지각이 아니죠. 암석권, 판들이 같이 덩달아 움직이면서 서로 벌어지게 되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발산형 경계예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의 첫 번째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상승해서 벌어지니까 서로 멀어지는 곳이죠. 멀어지는 곳이다. 멀어지는 경계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멀어지면은 이게 여기 지구에 구멍 뚫리겠어요? 벌어지면서? 그건 아니겠죠? 멀어지면서 요 아래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데 그 멘틀 물질이 마그마의 형태로 상승했다가 밖으로 나온 순간 굳어서 새로운 지각으로 바뀌게 돼요. 즉 새로운 지각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지각 또는 지각이 속해 있는 판이 생성되는 거죠.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거니까 화산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산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해양지대이기 때문에 뒤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특히 현무암질 마그마를 포함한 화산이 폭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뒤에서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산이 이렇게 분출하다 보면 이거 뭐가 막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여기서 땅들을 건들겠죠. 그러면서 지진이 발생을 해요. 그 지진과 화산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곳은 이 지금 보다시피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해령이 있고요. 그리고 해령이 생기면은 이게 멀어지면서 여기 가운데가 이제 V자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뭔가가 있는데 이렇게 멀어지면 서로 잡아당기면 점점 여기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갈라질 거 아니에요. 이 V자로 갈라진 데를 우리가 열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령에서 열곡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해양판과 해양판뿐만 아니라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서도 이런 발산형 경계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사이에 열곡대라는 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멀어지는 곳, 서로 양옆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곳에서 양옆으로 다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장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깜빡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지진은 분출하는 순간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죠. 그래서 그런 지진을 우리가 천발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천발지진만 발생을 해요. 자, 다음으로 수렴형 경계 볼게요.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는 곳, 서로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부르죠. 서로 다가오는 곳을. 수렴형 경계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많이 보는데 이게 케이스가 여러 개예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수도 있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비슷해요.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게요. 일단 해양판, 대륙판 또는 해양판, 해양판이 수렴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째로 여기는 일단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멘틀 대류가 이렇게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판들이 따라서 서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하는 곳이죠. 즉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됩니다. 모인 다음에 갈 곳이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요. 하강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모이는 힘, 서로 이렇게 누르는 힘이죠. 서로 막 이렇게 누르는 거, 이런 힘을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불러요. 아까 잡아당기는 건 장력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횡압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서로 수렴을 하면서 이 해양판이 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판이 소멸하는 경계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소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길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 대륙판 쪽과 해양판 쪽의 마찰에 의해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지진이 점점
해양 대륙판 쪽으로 갈수록 점점 지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겠죠. 진원의 깊이가 지진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얕은 지진을 천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조금 더 깊이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죠. 이거를 중발 지진이다라고 불러요. 중발 지진도 일어나고 더 깊은 곳에서 이건 신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신발 지진까지 모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수렴형 경계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여기가 온도가 높아져서 녹아버려요. 그럼 녹으면 마그마가 되겠죠? 그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이 됩니다. 그럼 그게 바로 화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산도 활발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 여기도 똑같이 횡압력이죠. 서로 미는 힘. 서로 네가 가라 이렇게 서로 미는 힘, 횡압력이 작용을 해요. 근데 이 횡압력이 작용을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습곡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습곡 산맥이 발생을 해요. 습곡이라는 건 간단히만 말하면 이렇게 땅이 있었는데 양옆에서 눌러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휜 게 산이 되는 거죠. 그게 습곡 산맥이에요. 그런 게 발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대륙판과 대륙판은 둘 다 밀도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섭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들어가도 아주 조금 들어가고 거의 그냥 야 니가 가 이러다가 서로 갈 데 없으니 솟아오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곡산맥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안에 깊이 안 들어가니까 지진이 깊은 곳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발 지진만 발생해요. 또는 깊어봤자 중발 지진 정도, 신발 지진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는 화산 활동이 없어요. 서로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지가 않아요. 사실 이 아래쪽에 이 깊이에서 마그마 챔버가 있긴 있어요. 마그마가 막 모여있는 곳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 위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이렇게 힘싸움하는 곳을 뚫고 나오질 못해요. 이 마그마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아래에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산 활동이 없다라는 거. 자, 마지막 보존형 경계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본 거는 판가판이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봤고요. 판가판이 서로 이렇게 다가오는 수렴형 경계도 봤는데요. 보존형 경계는 뭐냐면 판가판이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판가판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야. 스치는 것이 바로 보존형 경계예요.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게 생성되지도 않고 발산형 경계에서 생성됐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수렴하면서 뭐 하나 섭입하면 사라지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니까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고 해서 보존형 경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존형 경계의 특징은 첫째로 방금 말한 거예요. 판에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여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스쳐 지나가도 마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서만 발생하고 깊은 곳에서 발생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산이 없어요. 화산 활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살짝 그냥 흔들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화산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단층의 유형이 뭐냐? 바로 변환 단층이다 라는 거. 요 세 개가 바로 보존형 경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응용인데요. 우리가 이 해령과 해령에서 서로 이렇게 멀어질 때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곳, 그 부분에서 여기 지진이 발생하는 여기가 바로 변환 단층이에요. 여기도 판의 경계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로 여기를 판의 경계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가 지금 한 판이에요. 이렇게가 한 판이고요. 그러니까 해령은 발산형 경계, 여기 발산형 경계였죠. 근데 변환 단층이 있는 요 부분도 경계예요. 여기가 바로 보존형 경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산형 경계는 금방 찾더라고요. 여기. 근데 여기 요 보존형 경계 부분을 경계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여기가 판의 경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변환 단층이 생기는 보존형 경계고 이 옆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곳 있죠? 여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곳, 요 부분들이 사실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이게 한번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단열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끄바.